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는데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도 또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동양에 우리가 보통 사상가, 철학자라 하면은 공자와 맹자를 많이 꽂을 겁니다. 공자 같은 경우는 춘추 시대 노나라에서 태어난, 그죠? 어떻게 보면 유학의 창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그늘인 제자들이 3,000명이 되고요. 그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만든 책이 여러분들 많이 보신 논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맹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맹자 하면은 원래 이름이 맹가였거든요. 이 공자보다 100년 뒤에 나타난 사상가인데 뭐 맹자 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죠?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자한테 제자들이 공자님 귀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자의 답은 아니 네가 삶도 모르면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인간도 모르면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맹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자가 맹자한테 귀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실제 상황 논리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주식하는 여러분 투자자분들께서 그죠 공자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자님 손절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공자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 손절 주식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죠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맹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봅시다. 손절이 뭡니까? 이래 물으면 역시 맹자는 어떤 논리로 얘기할까요? 손절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주식을 때려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손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소유입니다. 소유, 욕심.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둥둥둥 그죠? 양수에 떠 있으면서 그냥 엄마가 주는 영양분 탯줄을 통해서 공급했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오니까 엄마도 있어요. 아빠도 있어요. 자기가 또 가는 집도 있어요. 어느 더 크게 되니까 컴퓨터도 있어요. 좀 더 크니까 자동차도 생겨요. 이렇게 인간이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 손절이라는 것도 그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어떤 주식의 논리를 보면 공자 사상보다는 맹자의 사상대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 수익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주식을 때려치워라. 그죠? 그러면 이 손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 없는 이번 주에 아마 그런 종목들 많았을 겁니다. 세력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 사면은 막 더 갈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시장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하지 않을 종목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종교 그죠? 뭐 기독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뭐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천주교 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뭐 통상 우리가 뭐 예수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올 때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건강하고 강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고 이렇게 막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런 어떤 혜택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내가 정말 위대해. 나는 신비주의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들의 믿음이 당신들을 구원해줬다 이랬거든요. 제가 왜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느냐면 주식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어주셔야 되냐면 믿음을 갖고 들어야 어떻다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세력주 뭐 저래 갖고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방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뭐 손절 같은 얘기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절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제 방송을 통한 믿음이 있다면은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주식해서 모두가 다 지금 약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수익이 많이 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죠? 지금 돈을 많이 잃고 손실이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빠른 시간에 복구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할 때도 항상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좀 제 방송은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냥 뭐 우량주만 하고 뭐 그저 많이 사놓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제 방송이 전혀 믿음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난주에는 어때요? 그 전주에는 제가 뭐 이거 뭐 시장 그죠? 세력주들이 난립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포바이퍼, 계룡건설, 뭐 점상학과, 상징건설 이렇게 됐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색깔이 확 바뀌어버렸죠. 그 왜 바뀌어버렸냐면은 또 사법 리스크가 딱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확률이 높은 대권 주자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금 시일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대통령 등록일이 5월 10일이거든요. 10일까지 등록해야 되고 뭐 5월 3일까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지난주에 움직였던 그 세력들의 종목들이 전부 다 음매 기주가면서 팍 줄어들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의외의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잘 움직이지 않고 다른 부류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뭐냐면 이 하나그룹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표를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200일선을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력주들은 어느 때 난립하느냐면은 지수가 탁 멋지게 이렇게 그죠? 갈 때는 이 세력주들은 많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수를 견인하는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였냐면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조선주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종목이 조선주였고 과거에 우리가 한번 잘 보라고요. 2022년도에 그때 코로나 왔을 때 2차 전지라든지 그 이후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땠습니까? 너도 나도 2차 전지 사야지, 뭐 에코프로 사야지, 뭐 코스모 신소재 사야지, 뭐 포스코 뭐 홀딩스 사야지 이렇게 막 했지만 지금 조선주가 하나와 관련돼 있는 이 조선주들이 움직이고 뭐 삼성중공업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현대중공업이다 그죠 하나다 뭐 이런 애들이 막 가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테마 이제 이렇게 막 우죽순으로 왔던 그런 테마에 이렇게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눈으로 이제 보고 계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샀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내가 하나오션을 뭐 4만 원대 샀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솔루션을 어떻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이 뭔가는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조선주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그죠 자기들이 이제 해군 병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가 이제 조선 이거 해양 이런 부분인데 배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일본과 우리한테 많은 의존을 하면서 또 지금 뭐 트럼프 큰아들이 또 오면서 하나오션을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하나오션 뭐 태양광 솔루션 또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들이 하나 엔진 뭐 그죠? 전부 다 이렇게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와 지금도 이 조선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기술적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덜 간 애들도 있습니다. 뭐 HJ 중공업이라든지 뭐 그죠. 지금 뭐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뭐 매각 관련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까지 이렇게 좀 확산이 돼야 되는데 좀 약간 확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때 그죠. 이 세력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력주의 움직임과 주도주의 움직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주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디가 고점이 형성이 되는가 하지만 이런 어떤 주력주들은 조금 이 고점에 대한 오는 부분들이 참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수가 가면은 그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하나 그룹들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약간 불안감도 있어요. 왜? 얼마 전에 이 하나는 유상증자를 잘하거든요. 뭐 갑자기 막 유상증자 6조 때렸다가 뭐 2조 깠다가 막 이러니까 이것도 뭐 자꾸 가다가 이것도 뭐 하려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또 돈이 드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유상증자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또 바꿔줬는 거예요. 60만 원 깼다가 막 80만 원까지 가고 이러니까 아 얘들은 유상증자 맞아도 또 이렇게 가네. 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집어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튼 지금 시장에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하나 그룹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력주들이 이제 딱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바이오 하면은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뭐 인벤티지랩이 뭐 이제 여러분들 뭐 저도 뭐 사실 좀 비만이잖아. 그죠? 비만인데 좀 살 좀 많이 뺐습니다. 뺐는데 저는 뭐 이렇게 약을 투여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식이요법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거에서 뭐 약 하나를 먹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해서 뭐 상한가를 치고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치면서 뭐 블루엠텍 따라가고 막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요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시장을 확 주도한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삼천당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움직였던 세력주들이 막 상한가를 뻥뻥 치면서 그죠? 뭐 포바이포라든지 그 상지건설이라든지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뭐 그죠? 엑스페릭스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 한번 치고 나면 어떻느냐? 막 힘이 쭉 빠지고 그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게 뭐 따라가기는 좀 어정쩡한 뭐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약간 조금 더 이제 이 테마 중에서 좀 부각됐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뭐 그동안 AI가 이제 시장을 많이 주도하고 뭐 세종시라든지 뭐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약간 그런 테마가 신재생. 보통 이제 그 야권 쪽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권 쪽에서는 원전이나 그죠? 화석 원료 뭐 석유라든지 이런 거라면 이제 이 야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태양과 풍력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SDN이라든지 그죠? 뭐 대명 에너지라든지 뭐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런 종목들 역시도 어떠냐면은 그렇게 횡횡 날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주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또 미국 시장이 또 이래 되면 퍽 쓰러졌다가 그죠? 또 그러면 세력주들이 갈라다가 미국 시장이 또 살짝 반등을 하니까 또 이렇게 퍽 쓰러졌다가 이 지금 이게 박자가 지금 맞추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재건 관련한 종목들도 한 번씩 딱딱 튀어나왔습니다. 뭐 대동기어라든지 전진건설로봇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지금 재건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그 목요일 금요일에 좀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 이렇게 핫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뭐냐면 이 트럼프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고 하죠. 그죠? 이제 비행기를 뭐 곧 타겠죠. 이제 이 비행기를 타면서 또 이제 시장에 미칠 수 그러니까 항상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재료라는 것이 미리 항상 선반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INC가 뭐 거의 뭐 그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도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접한 이런 어떤 20%가 넘는 급등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 신세계 이마트 여기 회장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큰아들과는
절친이라고 하더라고. 한국에 오면은 자기 집에서 자고 뭐 정용진 회장이 미국 가면은 또 뭐 트럼프 큰아들 집에서 자고 이렇게 그 정도로 아주 친분이 두텁다 보니까 이제 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막상 다음 주에 해봐야 뭐 월화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면은 또 조선 뭐 하나오션도 방문한다. 이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이제 어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러 오겠죠, 그죠? 보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합산한다면은 또 여전히 뭐 신세계 INC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맥을 하고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때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테마 군단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른 또 맥락의 공부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이 코너는 뭐 여러분들 제가 늘 하니까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제 유튜브 이제 여기서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델리 TV에서 또 뭐 유튜브 올라가고 그리고 제 이제 밴드, 그죠? 이제 밴드에 이제 1,000명 넘게 뭐 한 달 만에 한 1,100명 정도 오셨던데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그 저의 강패는 한 1,000명에서 이제 스톱을 하나 이러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그 밴드에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세력주들 움직임, 시장이 움직이는 어떤 뭐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차게 올려두시면은 이제 그걸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좀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뭐 여기서 방송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유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와 좀 약간 무료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지만 제가 저도 역시 그 종목 중에서 선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관심초에 쫙 옮겨놨다가 어디에서 맥점에서 딱 들어가야 되는가 그 수급을 보실 수 있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2,000개 종목을 딱 압축해서 이렇게 몇 종목으로 딱 옮겨두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배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나 밴드에 가보시면은 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방향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력주들 너무 세력주들이 난립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가 11방 가고 뭐 상한가 4방, 5방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약간 주춤하지요. 그죠? 그 왜 그러느냐? 이 세력들은 이 시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력주들이 갔던 종목들이 지금 대선 관련한 정책주라든지 인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여줬어요. 그때 시황은 어땠냐 이거죠. 그때 시황은 어땠나요? 누구든지 못 사가지고 난리를 칠 정도의 시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태클을 딱 걸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5월 10일 그저 이후 정도 되면은 지금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이 종목들이 또다시 어떤 모습을 갖출 건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10일 거전해봐야 지금 거래일수로 보면 다음 주에 3일. 그죠? 5월 1일 날 놀고, 그죠? 5월 2일 날까지만 한 4일. 그 4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5월 6일, 이제 저희 여러분들께서 5월 7일부터 또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는 조금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너무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이 또 상한가 갈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해서 막 상지건설이라든지 이런 거 뭐 11방 나왔는데도 10만 원 간다 이래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이 세력주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력주의 고점은 어딘가를 지금 학습해 두시면은 두 번 다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반복된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세력주들이 고점이 되느냐면은 항상 세력주들은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장이 딱 예를 들자면 뭐 상지건설 같이 그렇게 상한가를 막 11방 몇 방 이렇게 막 치면서 막 이 대장이 가요. 그러면 그게 가지를 막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AI가 나오고 세종시가 나오고 막 이렇게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지가 나왔을 때 걔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눈 뜨면은 AI면 또 그 다음 날은 3빌리언이 가고 나우 IB가 가고 막 이렇게 뭐 솔트룩스가 가고 뭡니까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고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확산이 이렇게 우죽순으로 너도 나도 AI 하면 너도 나도 AI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 하면 너도 나도 막 세종시 뭐 유라테크 뭐 프롬파스트는 말할 것도 없이 막 성신양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세종시로 가면은 뭐 부시고 뭐 이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막 우죽순으로 춘추 전국시대 같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약간 주춤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왔구만.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겠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대장이 퍽 쓰러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후바 주자들은 음매 기주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세력주들이 있잖아요. 막 움직이면서 만드는 형태를 보니까 딱 2000년 기술적 흐름이 2000년 묻지마 시장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되잖아. 그죠?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기술적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이거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왔냐면은 30%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30%짜리 상한가잖아. 그죠? 30% 상한가가 어떻게 11방이나 이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3,000원짜리를 금방 뭐 5만 원, 6만 원 만들어이는 경우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2000년대 1997년 우리가 IMF 오고 98년, 99년, 2000년 그 당시에 내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IT, 그죠? 그 부분이 벤처였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벤처만 들어가도 막 무조건 점상한가입니다. 그때 2,000원짜리를 6개월 만에 그때 상한가는 9%, 12% 상한가였거든요. 그 상한가를 6개월 만에 36만 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요? 지금은 상한가가 30% 상한가니까 뭐 몇 번만 탁탁 당겨버리면 금방 이래 되거든요. 그때 패턴이 어땠냐면 이런 패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다 나오고 상한가를 다 치고 난 이후에 대량 거래, 긴 짱대 음봉 이것이 뭐였냐면은 그때의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단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긴 짱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한가 이렇게 하락 이런 모습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아직 지금 뭐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선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아직 무슨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벤처는 어때요? 파동을 6개월 동안 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더 이상 벤처 해봐야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왔지만 지금 이 4x4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지건설 역시 이 상지건설 4x4는 4방, 5방이었고 제가 상지건설이 11방이었죠. 그죠? 얘도 역시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의 긴 짱대 음봉인데 지금 이런 패턴들은 지금 아까 4x4랑 상지건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4x4 같은 경우는 AI니까 그죠? 뭐 AI 가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지금 뭐 아직 뭐 10년 뭐 2030년까지 어떻게 하고 몇 조를 하고 지금 뭐 AI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청사진이 많잖아요. 뭐 국민의힘이든 뭐 더불어든 다 똑같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4x4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써먹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들이 좀 보인다면은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기술적 흐름을 물론 지금 금량 같은 경우 2차 전지 막 그 했을 때 지금은 상폐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때 걔들은 뭐 8천원에서 2만 원 갔다가 만 원 갔다가 뭐 5만 원 갔다가 5만 원 가서 2만 원 갔다가 10만 원 갔다가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이 조정을 보면서
많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죠? 그 어떤 라인에서 뭐 그 고점 대비해서 뭐 2분의 1이라든지 그 지표로 봤을 때 3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를 할 때는 파동을 나올 확률이 높고요. 파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나오지 않은 종목은 뒤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분할 매수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절이 조금 필요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왜? 모른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갈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쌍봉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흐름을 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한 번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56,000원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만 원까지 가가지고 뭐 짤랑 3만 원 주면은 내가 여기서 4만 원에 손절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절이 꼭 필요한 종목은 뭐냐면 너무 많이 상승한 거. 그러니까 상한가를 뭐 11반까지 쳤어. 11반까지 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5만 원이면 얘는 조정을 어디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25,000원이죠.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5만 원, 4만 원을 뚫고 가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만약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막 뛰어 들어갈 때는 손절을 반드시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반드시 손절해야 되고 손절을 안 할 종목은 또 뭐가 있느냐를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파동이 많이 나온 종목. 그죠? 상한가 11방을 쳤거나 이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런 데서는 손절을 잡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요런 데서 뭐 2만 원대 이렇게 좀 매수를 하셨다. 여기는 또 굳이 또 손절을 그렇게 감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뭡니까? AI잖아,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도 지금 상한가를 몇 번 쳤습니까? 3번이나 쳤잖아, 그죠? 근데 앞에 4x4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4x4는 상을 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게 뭡니까? 그래 깊지 않다면 얘는 어때요? 깊죠? 그럼 이렇게 깊은 것들은 항상 이게 긴 고점을 찍고 긴 짝대 연봉으로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깊이 나갈 때는 어떠냐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잘라주는 거, 손절을 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요, 또 요런 경우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세종시 아닙니까, 그죠? 이 세종시에 관한 부분들은 뭐 각 대권 주자들마다의 의견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죠? 뭐 유력한 뭐 대권 주자는 뭐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나중에 이리 가겠다. 종착역은 세종시지만은 이 수도를 바꾼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이게 뭐 그냥 뭐 조그만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전해 버리면 서울의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0억 하는 집값 뭐 반토막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수도를 옮긴다라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 진행이 됐지만 아직 어떤 결론이 없잖아. 그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떠냐면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게 세종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또 어떤 역시 나오지만 얘는 파동이 어떠냐면은 어때요? 어느 정도 파동 내고 조정 보고 파동 내고 지금 뭐요? 조정 보는 상태. 그러니까 이 손절에 대한 의미를 아시려면 먼저 파동을 알아야 되는데 상지건설 같이 파동이 그렇게 많이 나온 종목, 그죠? 똑같은 AI라도 4x4와 엑스페릭스가 또 그림이 다르죠. 거기에서 보는 조정의 라인과 지금 계룡건설의 요런 어떤 파동 길이에 따라서 그죠? 손절 라인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떠냐면은 얘도 지금 역시 대량 거래에 이런 어떤 모양이 됐지만은 얘는 굳이 급하게 막 이렇게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상승하고 조정 보고 상승하고 지금 조정 라인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최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여기서 어느 라인을 지지해서 또 어떤 재료가 나온다면 빵 이렇게 솟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밑에서 요 위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100주를 샀다. 그럼 여기는 뭐요? 200주, 300주를 딱 사면 어때요? 단가가 더 팍 내려가겠죠. 그럼 어때요? 슈팅이 빵 나올 때. 그죠?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런 애들은 항상 재료와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재료가 없으면 못 가요. 그러면 세종시에 대한 펌프질이 자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건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뭐 특수건설이다, 막 이런 것도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막 땅을 파가지고 막 이래 뭐 어째 지하도를 어떻게 하고, 그죠? 터널을 만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야 갈 수 있는 애들이 듯이 이 건설 이런 건설주들은 지금 현대건설이 가는 거, 이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거 뭐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사우디를 뭐 방문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뭐 건설주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분명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면은 그런 세종시 얘기가 나오면서 좀 구체화되는 어떤 얘기들이 좀 더 제시될 때, 그죠? 당장은 안 간다 했다가 뭐 갈 수도 있다든지 이렇게 딱 변화가 될 때 이 종목들이 싹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다우 지수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왜 이 미국 시장은 이 주가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예민하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느냐면은 미국 사람들의 주식 인구가 70%입니다. 거의 70%, 80%가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자기 연금이나 이런 거를 이 주식시장에 다 박아놨고 여기서 자기들이 주식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는 뭐예요? 불과 지금 코로나 2020년, 22년 그 코로나가 오기 전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주식하는 인구가 전체 5천만 인구에 500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했잖아. 손가락질하고 어유 저기 뭐 그죠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도 미국만큼 70%는 아니지만 거의 한 30%, 1,500만 정도가 주식 계좌가 있고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조금 어때요? 지금 우리 뭐 저 서학개미 전부 뭐 미국 시장 가고 뭐 그저 미국 시장도 훤하게 깨뚫고 있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막 이렇게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박스권에서 그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서 그죠? 하루에 뭐 5%막 상승하고 말 한마디에서 푹. 지금도 이거는 지금 무슨 자리냐면 이거 박스란 말이에요. 박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4만 포인트, 5만 포인트가 깨지고 그죠? 3만 포인트 초반까지 간다고 했는데 뭐 거의 초반까지는 안 갔지만 한 3만 6천 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많이 갔어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도 어떻느냐?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이 그 주식 요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 저울질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저울질하느냐? 국민들을 가지고 저울질하잖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팍 올라가. 말 한마디 하면 팍. 그 나의 능력을 봤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간다니까 지금 뭡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게 뭐 건설은 지금 많이 올랐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유가,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석유, 가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사우디 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요 주식 살 거 너무 많습니다. 돈은 자금은 한정돼 있고 그렇잖아, 그죠? 누가 이 말하면 이 주식 사고 그렇게 돈 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2000년대 묻지마 시장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시초가 매매가 빡빡 된다라는 거예요. 시초가 매매가 뭐냐면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모든 수익이 다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너무 늘어져. 재미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9시에서 9시 30분 동안에 하루의 수익 구조를 다 형성하는 그 종목들이 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 유튜브에 가면 시초가 매매 그 수익 난 종목들이 막 있습니다. 그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우디를 갔을 때 이제 뭐 그죠 또 우리 뭐 알래스카 그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게 사우디 가는 거 원유들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스틸이다 뭐 동양철강이다 뭐 그죠 철강 주식 뭐 넥스틸이다 뭐 그 대한고래 관련한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뭡니까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해서 이랬지만 그 차트가 그만큼 만들어지기에는 당연히 그거는 조정을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고 나서 정말 얘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에요. 동양철강은 왜? 수급이 많이 아직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량처럼 금량이 얼마에서 얼마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1년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 그죠? 그 2차 전지가 딱 움직일 때. 그럼 이 알래스카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어떠냐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한번 보라는 거죠. 왜? 계속 나오잖아, 알래스카. 트럼프는 지금 계속 그 알래스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관세 부분과 관련돼서 뭐 7월 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것도 해. 그럼 그 이후에 또 뭐 나오겠습니까? 또 알래스카. 그죠? 뭐 참여할 거냐, 뭐 할 거냐.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저가 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끝내야 되는 게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까 기름근 소리 나왔는데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우리 이 지금 보면은 코스피 시장 지금 이거를 막 뚫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외인들이 최근에 뭐 한 9개월 동안에는 엄청 팔았고 최근에만 하더라도 한 12조 가량 이렇게 팔았는데 거의 한 9개월 동안에 뭐 거의 한 뭐 100조 가까이 팔았나? 90몇 조인가? 뭐 이렇게 팔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어제부터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코스피나 코스닥 이 시장은 지수를 지금 여기를 좀 뚫어 주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느냐면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개인들한테 있어서 외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돈이 많아서 밑에서부터 지금 조선주를 딱 샀거나 그러지 않고 뭐 건설주 뭐 현대건설을 밑에서 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뭐 외인 기관이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말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지금 뭐예요? 얼마 전에 막 4x4가 5방 가고 막 상지가 11방 가고 이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또 외인들이 들어오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네. 뭐 그는 너무 기대 심리를 갖는 것은 조금 가다. 저는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 맨날 뭐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자기가 국민들이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코스닥 시장이 진짜 살아나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많이 형성할 때, 그죠? 저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수익이 많이 났다.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야 된다? 외인 기관의 어떤 그런 장세보다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앞에처럼 그런 어떤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저 1+1은 2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지건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3천원에 샀는데 5만 원까지 갔어요. 대박 아닙니까? 그죠? 단 뭐 10일, 11일 만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불고 있는 역풍은 조선주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선주를 들어가기에는 지금 어때요? 또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와, 솔루션 어떻게 사? 그죠? 엔진 뭐 하기야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슬슬 올라오고 있지만은 오션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거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역공작전을 펼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또 하면은 그 뭡니까 뭐 대북주 뭐 그런 거 그죠? 이런 거 내가 미리 좀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타점을 그죠? 예를 들어서 좋다 이거죠. 내가 아난티를 들어가 있고 일신석재를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재건 쪽에 서 뭐 퍼스텍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림은 어떠냐면 지금 차트들을 보면 다 예뻐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달, 두 달을 계속 그 박스에서 그래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빠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그 타점 긴 짱대 양봉이 딱 나올 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웹툰 관련한 종목이라도 뭐 미스터 블루가 갑자기 뭐 20% 30% 급등을 하는 그 타점, 이런 타점을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잡느냐? 시황이라는 거를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종목이 움직임, 오늘은 어떤 주제가 될 거냐, 세력들이 어떤 주제를 탈 거냐,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께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움직이는 세력형의 종목들을 관심창에다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좀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어떻게 해놨느냐, 엄선해놨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특징주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유사 패턴이 존재한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똑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보시면은 신세계 IN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앞에도 파동이 나왔거든요. 역시 더블 이상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요 때도 똑같아요. 트럼프 관련해서 저렇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때 쌍봉을 치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쌍봉이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소 시간에서 여기에서 돈이 나온 흔적이 돈을 들였던 흔적이 돈이 빠지고 나가지 않았다면은 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파동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게 많이 늘어져 있으니까 엄청 많은 시간일 것 같지만 불과 그거 뭐 한 2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셨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하락폭을 깊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때요?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저기서 들였던 돈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동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그 고점에 했으면 파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께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만 요런 것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밑에 보라 이거지. 거래량. 안 빠져나가는 이런 것이 있다면 뭡니까? 손절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사신다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얘는 아직 재료가 나타났지만 재료를 더 펌프질해 줄 수 있는 흐름도 있죠. 혹자는 뭐라고 합니까? 얘들이 이제 못 팔았던 거 여기서 전부 다 설거지했다 이러지만 이 설거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뭐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 트고 이러지만 그 한꺼번에 설거지가 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는 뭐냐? 여진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진이 뭐냐 이거죠. 그 여진이 상한가가 될 거냐, 또 20% 급등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막 그대로 셀이 꽂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진이 이 여진이라는 거는 상한가를 치거나 그죠? 긴 짝대 양봉이 나오거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 긴 짝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진이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재력발이 아직 조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을 좀 참고해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장의 색깔이 변하고 있죠. 세력주는요, 잘 들으세요. 절대 지수 앞에서 방황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어때요? 이리 올라갈라 하죠. 그럼 세력주들은 어떨 때 난립하느냐? 시황 전체가 큰 악재가 아니고, 아시겠죠? 큰 악재가 아니고 시장 방향이 하락할 때, 그죠? 이럴 때 이 세력주들이 난립을 한다고. 하락해서 터닝을 할 때. 지금은 어때요? 지수를 막 이렇게 땡기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냐? 세력주들이 약간 주춤을 한다. 그리고 이 세력주는 시황 앞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럼 지금 상승한 종목의 조정 뒤에 추가 파동이 나올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 눌림목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눌림목을 뭐라고 했어요? 올세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눌림목을 말씀드릴 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강한 종목들이 올선을 깨고 차트가 망가지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파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라는 건 어때요? 우리도 지금 보면 교과 과정이 자꾸 바뀌잖아, 그죠? 시대가 변하면서. 그럼 주식시장도 어때요? 그 매뉴얼들이 하던 것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용한다는 거예요. 역공을 쳐야죠. 맞아, 올선 깨면 안 돼. 그럼 올선 깨. 그럼 개인들이 놀라가 다 던져. 그러면 그 올선 깨고 나서 팍 당겨. 이런 현상. 자, 보세요. 자, 미스터 블루. 여기 보라고요. 자, 올선 깨졌습니다. 자, 이 파동 나오고 나서 상한가 치고 쭉쭉 올선 깨졌는데 이날 30% 급등했거든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핑거 스토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치고 이만큼 급등시켜 쭉쭉쭉 올선 다 깼어요. 여기도 거의 26%, 7%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눌림목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벤티지랩은 어때요? 비만 관련해서 이거 봐봐요. 얘도 지금 올선 다 깼어요. 다 깼는데 지금 뭐요? 먹는 비만 상한가 빵 때렸어요. 자, 그러면서 긴 짱대 음보. 우리가 통상 보세요. 긴 짱대 음보 대량 거래. 그게 매도죠. 이건 교과서대로 매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다음 날 월요일 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매집이냐, 그죠? 아니면은 팔아먹었느냐, 이거를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선을 깨갖고 또 달랑 올랐으면 뭐예요? 또 매집이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시장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지표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니까 뭐 나트륨, 그죠? 뭐 배터리, 그죠? 그 얘기가 많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푸틴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자이걸, 그 다음에 애경 케미칼, 저 뒤에는 대보 마그네틱 뭐 이런 애들인데, 요런 애들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림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요즘 통상 보면 상한가를 한 번 치거나 한 번 친 애보다는 두 번 친 애들이 더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얘들이 올선에서 잡아줄 거냐, 올선을 깨고 나서 또 한번 팍 당길 거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들 있잖아. 미래반도체 같은 이런 패턴들,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눌림목은 뭐예요? 올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뭐예요? 여기서 가장 그 힌트는 뭡니까? 요 거래량이나 요 거래량이 동일하지만은 양봉 시에는 어떠냐면은 올선이 깨지 않고 당길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될 때는 충분히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패턴들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지금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보시는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물건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전고점을 딱 돌파해주는 18,000을 딱 돌파해주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딱 나오면은 이 신세계 INC는 이것이 매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막 뻐적거린다. 그럼 뭐요? 설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하시는 부분이고, 이 대보 마그네틱도 아까 제가 자이걸, 애경 케미칼, 그죠? 전부 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같이 맥락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뭡니까? 대량 거래. 그죠? 밑에서 바닥에서 벌벌 기다가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실 때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습니까? 영재를 키우고 싶습니까? 천재를 키우고 싶습니까? 영재와 천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문일 지식, 그죠? 한 개를 가르쳐 주면은 10개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재는 어떠냐면은 이 영재와는 다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비즈니스,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보통 천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천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 된다? 이걸 내가 다 배우고 이것을 사업적인 비즈니스 부분으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오늘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다음 주에 배운 것을 내 사업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